배우 김대명이 tvN 2020 목요 스페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의사로서 따뜻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아픈 가정사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며 평을 이끌고 있다. 어제 방송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5회에서 석현은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다가 콩가루를 보며 우리 집 같다며 자조했다. 앞서 석형의 아버지가 신영수 의원에게 자신의 직원간을 이식받도록 주선한 것이 드러난 상황. 친구들은 석형 앞에서 불어 심각해지지 않으려고 석형이 아버지 바람피시지, 직원 꼬드겨 장기 밀매 알선하시지, 작년엔 탈세 추징금만 100억이었다. 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고 석형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힐링을 얻는 듯했다. 친구들과 식사 후 밴드 연습을 하던 중 석형은 추미나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이는 산부인과 식구들이 석형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벌인 서프라이즈였다. 석형은 터지는 생일 폭죽 속에 어리둥절했지만 그간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던 석형이 점점 식구들과 가까워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한편 밴드 연습 후 석형의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했던 친구들은 주인공 없이 밴드 연습실에 덩그러니 남겨져 웃음을 안겼다. 유쾌한 시간들도 잠시 석형에게 아버지의 내연녀가 찾아왔다. 내연녀는 석형에게 어머니가 이혼하시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석형은 차가운 눈빛으로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내연녀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참담함에 빠졌다. 지금까지 엄마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온 석형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김대명은 드라마 초반 너듬이 가득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다가 율제병원, VIP 병동에서 일하기 시작하며 뜨거운 열정을 지닌 의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에 불운한 가정사로 인한 내면의 아픔도 밀도 있게 담아내고 있으며 김대명의 호연으로 인해 캐릭터의 입체감이 더해지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김대명의 탄탄한 연기 내공이 증가를 발휘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기대가 모인다. SBS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이가 27%가 넘는 성과를 거두고 종영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당연히 시청자들 사이에 아직 의학 드라마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 첫 회방송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시즌제를 갈망하며 서막을 얼어젖힌 또 한편의 의학 드라마가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슬기로운 감방 생활로 응답하라 시리즈에 이어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를 선보인 신원호 사단의 작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다. 그 시작은 매우 의학 드라마답다. 양석형의 집으로 최성화가 찾아오고 이내 전등 하나가 힘없이 꺼진다. 이를 고치러 온 수리기사는 부주의하게 맨손으로 전기를 다루다 감전을 당하고 만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최성화는 환자를 돌보고 양석형은 침착하게 119에 신고를 한다. 이어 병원이 등장하고 서로 친구인 듯한 신경외과 최성화와 소아외과 안정원, 흉부외과 김준환의 의사생활이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던 의학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어진다. 당연히 보는 시청자는 이 드라마가 신원호 사단의 드라마인 것을 잠시 잊은 채 우리가 보아왔던 여느 의학 드라마와 비교하며 완성도를 품평하게 된다. 그러던 중 이 병원 재단 이사장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간 의학 드라마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재단을 둘러싼 클리셰가 여기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가 싶다. 이사장의 아내로서 등장한 김혜숙 배우의 분위기와 어쩐지 그와 맞물리는 모기업 전무로 나타난 김갑수 배우의 포스는 재단을 둘러싼 이권 다툼의 냄새를 한껏 뿜어낸다. 그렇게 전형적인 병원과 그 속에서 이전 투구를 일삼는 재단의 권력 비리를 다룰 것 같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얼굴을 바꿔 이것이 신원호 사단 드라마임을 티내기 시작한 건 정여사의 자녀들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안드레아라는 이름의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내 아들과 딸들. 그렇다면 그동안의 신원호 사단 드라마처럼 율제 재단을 이어받을 막내 아들 찾기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지며 아들 찾기 또한 싱겁게 막을 내린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막내 아들인 안드레아는 손수 재단을 주 전무에게 맡긴다. 의학 드라마 클리셰에 익숙한 시청자 입장에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알고 보니 주 전무는 안드레아의 어머니인 정로사의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극중 정로사가 남편 상가에 찾아온 주 전무를 보곤 혼잣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말하며 얼굴을 굳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또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다.
아픈 아내를 돈주 전무를 배려해 상가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 이런 장면들은 그간 의학 드라마의 클리셰에 익숙한 시청자들의 허를 찔렀다. 마치 이 드라마는 여러분이 그동안 본 그런 의학 드라마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선함이 슬기로운 것이다. 무시무시한 그룹 회장의 아내일 것 같은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를 상대로 재단을 넘볼 것 같던 모 기업의 전무도 알고 보니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눈 어릴 적 친구였던 것처럼 신원호 사단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이어 다시 한번 선한 사람들의 월드를 불러온다. 아마도 신원호 사단에게 이 세상을 사는 슬기로운 방식은 성선설, 착하게 살자인 듯 싶다. 감방이라는 가장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휴머니즘을 길어내더니 첫 회를 선보인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다르지 않다. 친구들에게 재벌가 막내 아들임을 숨겼다고 다그침을 당하던 안정원에게 중요한 건 키다리 아저씨로 분의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다. 어쩌면 그건 그가 형과 누나들에 이어 종교의 부름을 받지 않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가 굳이 재단 이사장을 마다하면서도 VIP 병실에 이권을 놓지 않은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현실은 그런 그의 선한 의도를 순순히 받아주지 않는다. 그가 줄곧 지켜왔던 어린 환자는 결국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는 끝까지 어린 딸의 손을 쉽게 놓지 못한다. 안정원은 환자의 곁을 지키던 간호사와 의사들, 그들 모두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자 한다. 하지만 그토록 의료진을 다그치던 어린 딸의 엄마는 이제 고개를 조아린다.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말이다. 이런 식의 인간적인 반전이 바로 신원호 사단이 말하는 바 사람 사는 모습이여 슬기로운 삶인 듯 싶다. 이익준이 수술 집도를 하는 동안 당연한 듯 그의 아이를 최성화가 돌보고 최성화가 일어서자 맞은편에 앉았던 두 친구 준환과 석형이 자리를 옮겨 자신들의 겉옷을 벗은 뒤 아이의 베개로 이불로 삼는다. 이 사소한 장면은 20년 지기의 사람 냄새나는 우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어머니는 뇌종양으로 아들은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은 한 여성의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상황이 때론 인간의 시험에 들게 하지만 결국 인간의 슬기로움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본래의 선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걸 설득해내기 위해 1999년으로부터 20년 후를 설정한다. 이제는 40줄이 된 친구들이 다시 모였다. 싱글인 그들은 예의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다시 남편 찾기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작진은 말한다. 그저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얽히고 설킬 5 의사들의 인연, 그 서사를 넘어 병원을 배경으로 한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이야기라고 말이다. 2020년 유난히도 각박한 이 봄, 신원호 사단은 슬기롭게라고 쓰고 착하게라고 읽히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 성선설의 마법을 기대해본다. 5인방은 물론 다양한 캐릭터들의 사연이 깊이를 더해가며 재미를 높이고 있는 TVN 2020 목요 스페셜 슬기로운 의사생활 7화에서는 정문성, 신현빈, 김준환, 안은진의 말 못할 사정이 공개 8화에 대한 궁금증을 수직 상승시켰다. 월세라니요. 저희 전세로 계약했는데 제한일제병원의 유명한 짠돌이 제약은 5년 동안 월급의 절반을 적금 전세 계약에 성공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방송을 통해 그가 전세 사기를 당한 정황이 드러나며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가 안 들어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것. 당황한 제약은 월세라니요. 저희 전세로 계약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되물었지만 집주인은 오히려 전세요. 저랑 월세 계약하셨잖아요. 라고 답해 8화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삭 저녁 사주세요. 단둘이 밖에서 겨울은 정원이 응급실 동료들과 병원 밖에서 밥도 먹고 영화도 봤다는 얘기를 듣고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원을 향한 짝사랑으로 고군분투하는 겨울은 저녁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세요 라는 희수의 말에 용기를 냈다. 정원에게 저 저녁 사주세요. 교수님. 단둘이 밖에서 이 옷 말고 사복 입고라고 서툴지만 솔직하게 데이트 신청을 한 것. 하지만 정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복잡한 표정을 지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이내 깊은 생각에 빠진 듯 고개를 떨구는 겨울의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 변화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 8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샵 저 실수 많이 했는데 혼도 안 내시고 치용.
지난 방송에서 첫 칙도를 맡은 치용은 수술 도중 어딘가 불편한 모습을 보였고 긴장은 실수로 이어져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불안하게 했다. 송화를 통해 치용이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육사를 그만둔 사실이 밝혀졌고 첫 칙도를 실패한 그는 한껏 풀이 죽은 채 송화를 찾았다. 치용은 그날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 실수 많이 했는데 수술장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혼도 안 내시고라고 물었고 송화는 내가 널 좀 믿거든.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했어라고 말해 치용을 놀라게 했다. 위기의 순간 송화의 배려와 말 한마디에 위로받은 치용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며 여운을 남겼다. 샵 선생님, 수술 준비도 해야 하고 바빠요 미나. 지난 7화에서는 바쁘게 돌아가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홀로 정신없이 움직이는 미나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반대로 보호자와 여유롭게 대화 중인 은원의 대조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참다 못한 미나는 은원에게 체크해야 할 업무를 설명하며 지적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주는 곰과 여우의 대결이라고 말해 호기심을 높였다. 여기에 무언가 고민하며 석형에게 전화를 걸지 말지 망설이는 미나의 모습이 궁금증을 유발했다. 특히 예고편을 통해 내일 아침에 말할 거예요. 저 끝낼 거예요 라고 폭발한 듯 괴로워하는 미나의 모습은 그녀에게 닥친 시련을 예고하며 8화에 대한 기대감을 배가시켰다. 한편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 지기 친구들의 케미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다.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방송되며 오는 30일 밤 9시에 8회가 방송된다.